코인 왕자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인 시장은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3% 빠졌죠. 나스닥 4%까지 빠졌고,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세게 금리 인상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고 있고, 코인 시장도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차라리 비트코인이 이게 잘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보면은 어제 오늘 주말 사이에 다행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많은 거래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서 하락은 됐지만 거래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위에서 꺾이면서 내려갈 때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거의 다 팔았거나 아니면은 반전 신호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자, 상승과 하락 기준 이걸로 지금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갈 거야? 이번 주 올라가? 떨어져? 이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편한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보다 더 하락이 돼버리면은 시장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빠졌으니까 뭐 반등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자세히 보면은 비트코인이 여기 3200에서 3300 찍었던 요 포지션 자체가 이 구간대 한 일주일 정도가 이미 하락 신호가 많이 발생됐던 자리예요. 저 때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지선 붕괴되면서 이탈이 좀 돼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2700 온 상황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반등을 좀 봐야 돼요. 반등이 하루만 그냥 가는 이런 반등이 아니고 반등 시기에 좀 도달을 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최근 2주 동안의 하락이 거의 9.5%, 8%에서 17%가 빠졌거든요. 비트코인이 거의 18% 가까이 하락이 좀 되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도미넌스 쪽의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전 자리 7%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7% 자리 돌파되면 저항 넘어가 버렸네. 앞전에도 여기 저항 뚫고 이 세 개 다 뚫었네. 그래서 보니까는 도미넌스가 결국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얼마나 가줄까? 예, 얘가 아무리 간다 그래도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도 얼마나 가줄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많이 못 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하락이 돼버리고, 우리 이제 하락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하락 예상은 했는데 중간에 잠깐 반등 나올 때 도망가자 또는 먹고 나오자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7.2% 자리에 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돼버리면은 코인이 아마 세게 반등을 좀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당장에 하락이 되고 뭐 금리 인상 세게 한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비트코인이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이 깊게 돼버리면 이번이 바닥 자리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보다 더 하락되면 시장 좋아진다. 즉 비트코인 바닥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 가능성을 좀 제시해가지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어제 밀렸던 또는 최근에 밀렸던 프로수를 보면은 한 2에서 많으면 4% 비트코인이 앞으로 2에서 한 4% 정도 더 눌리면은 거의 바닥 아닌 바닥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아침에 좀 많이 출렁대다가 이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여파가 좀 생길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증시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증시 쪽은 아직 좀 애매한데 코인 시장 쪽에는 바닥 가능성에 대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바닥에 왔는데 바닥에 온 코인들을 찾는 게 지금 숙제입니다. 자, 숙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장이 이더리움 제외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지금부터 마이너스 한 2에서 4% 정도 하락된다면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자, 그게 상당히 이제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얼마나 갈 거냐. 기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된다 그러면 2, 4% 빠져서 반등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도미넌스 봤었죠. 도미넌스가 다시 저항 돌파가 붕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못해도 그냥 짧게 본다 그래도 한 4일에서 3,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상승 가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약하게 조정받는 날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그래서 가격대를 일단 많이 잡는 건 아닌데,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요 상태라면 다른 코인들 있죠. 이번에 못 갔던 뭐 있죠. 리플이도 또 슈팅이 나와가지고 장중에 에이다가 좀 약했죠. 에이다가 또 타겟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려왔었던 이번에 코인들이 한 대략적으로 많진 않은데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닥 가능성이 있는 애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미 상승 준비를 더 빠르게 해주고 있어요. 아니, 하락이 되는데 뭐 반등이 빨리 나오냐 하지만은 지금 이게 포지션 자체가 빠르게 순환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를 지금부터는 잘 봐야 되는 시점이고, 오히려 더 빠진다면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추천이 아니에요. 추천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장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장중에 빨간불 켰다가 결과로 종가로 오면은 다시 다 음봉이 되고 요런 상태인데, 걱정할 필요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어차피 아까 우리 이제 도미넌스를 봤던 대로 여기서 얘가 역할이 자기가 해줄 역할은 충분히 나왔어요. 자, 이거를 추세 개념으로 놓고 본다 그래도 추세 라인에 다 도달했고, 저항 돌파에서 하락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도 하락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오히려 추가 상승이 더 나와버리게 되면은 시장 좋아지겠는데 라는 포커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요 파란 선 보이죠? 파란 선이 재이탈 됐을 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저기까지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몇 프로 못해 한 1% 될까요? 1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때 얘가 붕괴되는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은 이미 됐다. 오름폭도 꽤 있었고 하락폭이 단기간에 세게 밀어버렸어요. 세게.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추세 하단부까지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800에 대한 반등도 좀 예상을 했는데 너무 약하게 갔고 2700이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방금까지 얘기 드렸던 내용이 첫 번째 얘기로 좀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추세 하단에 지금 걸쳐 있는데 아직 이탈은 안 됐거든요. 여기에서 반등이 주어져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종가로 이탈됐다. 그럼 추세에서 종가로 이탈돼 버리면 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추세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줘도 괜찮아요. 밀려줘도. 그럼 어차피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대로 1번에서 얘기했던 듯이 더 밀릴 경우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이 오히려 다시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3,300 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2,700이 왔는데 다 이만큼 눌렸는데 여기서 손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좀 준비하고 좀 더 밀리더라도 추세가 약간 깨질 듯 말 듯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야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팅도 바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게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고, 지금 시점 자체가 결국에 어떻다라는 거죠. 시점 자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락되면 시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락이 된다 그래서 막 2, 3일 동안 빠지고 일주일 동안 빠지고 이런 하락이 아니고 잠깐입니다. 잠깐. 일주일 이내로 길어봐야 많이 길어봐야 이제 뭐라고 했죠? 아까 한 3, 4일 정도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눌린다 그러면. 많이 한 번에 뺀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고. 그래서 그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어쨌든 길게 봐야 일주일 안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2700이 깨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2850까지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한 130만원 정도의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에 2850까지 간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도미넌스가 아까 파란색 선에 있었던 그 저항 자리, 현재는 지지선 자리가 붕괴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기 때문에 2850을 가더라도 그냥 비트코인을 또는 다른 코인들을 끌고 가야 되는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하락이 다 됐고 어느 정도 바닥 라인에 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반등 때 어떤 대응을 할지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밑에서 만약에 진짜 좀 더 밀려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번에 단타 친 걸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사서 또는 신규로 매매해서 약간의 반등 때 먹고 나오든지 요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미넌스 자리 위치가 좀 많이 깨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약하게 깨져서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뚫었다가 약간 조정받고 다시 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일시적인 반등밖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대신에 이번에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